자, 안녕하세요. 얼굴은 내밀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EBS 편향 적중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적중을 했는가 하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그 요약집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선 이제 그냥 화면은 이 상태로 고정한 상태에서 그냥 볼게요. 이게 지금 1강의 1번으로 되어 있죠. 독해연습, 이제 독해연습 변형 문제고요. 옆에는 문제고,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는 이제 그 수능완성 변형 핵심 요약이 되어 있고, 옆에는 이제 수능완성 그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문제를 출제를 한 건데, 그냥 한번 문제 출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한번 봐볼까요? 이건 그냥 글씨가 보이는 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제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거의 이제 빈칸 문제 위주로 일부러 했어요. 빈칸하고 이제 어법 어휘. 근데 이제 어휘 순서가 이제 관련될 수 있는 건 순서 문제도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 다 좀 쉬운 방식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선택지 배열을 좀 더 신경 쓰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해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제대로 듣는다 그런다면 이런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쭉 내려가 봅시다. 몇 페이지 정도 되나 하는 거. 지금 이제 수능 완성 내용이에요. 수능 완성인데 쫙 그냥 내려가 보면은 이게 뭐 문제는 어차피 이제 천천히 불러도 여러분들은 못 볼 테니까 보자 하는 거예요. 쫙 보면은 이게 다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200페이지인데 수능 완성이 200페이지인데 이 완성이 아마 한 50문제, 70문제 정도? 아니, 50문제 정도가 아마 더 만들어져야 될래나? 아니다, 아니고. 260문제 선인데, 여기서 수능 완성은 다 문제가 끝난 겁니다. 문제가 끝난 거고요. 수능 완성 예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화면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1강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인가 그럴 거예요. 분위기인지, 글의 목적이어서 1강은 빼버렸고요. 여기 보면 주장 부분에서 좀 그 간단하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좋고, 여기 어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법도 이제 그 밑줄그어진 게 저는 이제 어법이에요. 그러고, 그 핵심상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빈칸 해봤자 그거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이런 부분 표시가 좀 약하잖아요. 그죠? 약한데, 이런 경우에는 표시가 좀 많아요, 또. 그럼 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휘니 뭐 이제 이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빈칸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어가 한 단어씩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휘 문제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문사까지 여기는 다 해당된다 해놨어요. 어법 어휘 뭐 해가지고 해놨죠. 밑줄 그어준 것은 그 어법 문제 후보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다양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른 유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빈칸 어법의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순서로 낼 수 있지만은, 나려면은 좀 다른 부분에서 내고 싶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EBS나 그 평가원에서 같은 경우는 좀 쉽다 하는 형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에 반영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밑으로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주제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생략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거 굳이 강의로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거는 현장에서 강의를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대신 무관한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무관한 문장에 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많이 학습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다 그런다면 학습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연결어이거는 요즘 문제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문삽 순서라는 거는 거의 하나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문삽이라고만 했던 거는 뭐 순서로는 좀 부적합하다든가 아니면 문삽이 좀 더 낫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어휘 위주로 가다 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수능 영어는 그 구문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 흐름 분석이다 했을 때, 의미 분석과 흐름 분석이 다 어느 것과 관계가 있냐면은 어휘와 관계가 있다. 그럼 어휘란 얘기는 어휘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어휘 문제는 결국 그 무관한 문장하고 관계가 되고요. 주제, 제목, 요지 할 것 없이 어휘 다 나오고, 그죠? 그리고 빈칸까지 커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의 흐름 자체는 논리적으로 대부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 분석을 하면서 어휘만 제대로 숙지를 하면은 수능 문제 대부분은 풀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참고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법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법 후보인데 제가 이 어법 표시는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법이라고 여기다가 써놓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이제 예상 유형이라든가 이쪽에는 어법을 안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동사 부분들에만 지금 뭐 이제 동사, 그죠? 동사, 이랬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사. 그래서 다 대부분 동사라서 이런 거는 문법 문제를 냈을 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건 빼먹고 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학습해야 되고 어떤 것은 대충 넘어가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이것이건 저것이건 간에 뭐 구문 분석하듯이 한다 그런다면 다 그거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의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문의 개수는 전체 합해서 한 책에서 50개 이하예요. 50개 이하. 그러니까 30개 정도만 제대로 진짜 좋은 것들을 뽑아낸다 그런다면은 그 특정 문제 같은 거는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제 기준하고 틀리죠. 저는 어려운 거 위주로 뽑는다 했을 때 다양하게 출제되면서 변형을 했을 때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위주로 저는 이제 그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죠. 근데 그런 지문에서만 출제를 한다 그런다면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너무 고난도가 돼버린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그 적절한 섞음질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변형 요약집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중 분석을 한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하고 강의에서 했던 부분, 이 부분을 다 믹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보다 보면 한두 군데를 제가 놓쳤구나 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강의할 때는 생각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의에서 뭐 하다 보면 이거 다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강의에서는 강의대로 하고, 여기서처럼 요약집은 요약집대로 보고, 그리고 이제 학습한 내용을 문제에서 살펴보고 이렇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독해 연습이지만은 독해 연습은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지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은 고급스러운 지문이 별로 없어요. 수능 특강은. 그래서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한다 그런다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독해 연습하고 수능 완성해서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독해 연습이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럼 독해 연습에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나 한번 봅시다. 문제는 독해 연습은 파이널 테스트 1, 2, 3만 빼놓고는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보면은 문제가 지문마다 하나씩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1-1 뭐 C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1-1 빈칸 C 이제 D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빈칸인데 그럼 D라는 얘기는 A, B, C, D로 지금 제가 분류를 해놔요. 문제 유형을 빈칸으로 해놓고 여기선 뭐 어법으로 해놓고는 그죠? 어법 선택형을 했다가 여기선 다시 또 어법을 다른 경우 어법이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라든가 할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휘쓰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 7문제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쫙 돼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충 갔던 거라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자화 시킨 거. 책자화 출판은 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능 독해 연습의 문제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230문제 정도가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이놈이 저기가 저게 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수능 완성은 260문제 정도로 끝났는데 독해 연습 같은 경우는 테스트 부분, 테스트 1, 2, 3 부분을 아직 안 만든 상태예요. 일부는 만들었고 일부는 안 만들었는데 전체를 다 여기처럼 만들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냐면 그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해서 한 70문제 정도가 추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은 300문제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쉬운 거 빼버리고 뭐하고 하면은 사실 학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그 요약집, 변형 요약집 이 부분을 제대로 학습했다 그런다면 여기 문제는 대부분이 풀립니다. 근데 이걸 이해했다고 해서 완벽히 다 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먼저 신경 쓰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냥 보자면은 제가 설명하는 걸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위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은. 출제한다 치면 요 아래 부분에서만 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강의 내용을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 이번에 그 EBS 연계 내용에서 단어 문제를 빈칸으로 냈던 31번, 그거는 문제 출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했죠. 이미 EBS 선택지로 나온 것을 그 빈칸 정답으로 내는 이런 경우라는 것은 원래 그 변형 출제 취지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잘못 생각을 한 거고 그 문제를 출제했던, 또 한 가지는 그 평가원의 감수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였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였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다수가 그거를 틀렸다 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수업 그 결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나중에 이번에 그러니까 그 7개 중에서 그거 하나 빼고 다 이제 정답 적중으로, 그러니까 유형 포함해서 유형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정답으로 보면 되죠. 정답 적중으로 갈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한 게 이건데, 이후에 수능에서 다시 문제와 강의 전체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뭐라 그래, 지문일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기다. 지금은 사기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완벽한 사기였다. 그래서 오길준이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대형 인간 강사분들 실명 거론하면서 다 하고 해서 고소하네 어쩌네 네 선생님이 이제 고소하네 이제 이러고, 대표적인 선생님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대한민국 그 대표 강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학원의 대표 강사와 관련된,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고소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결국 못하죠. 할 수가 없었고, 강남 D학원 거기서 같은 경우는 부원장이라는 분이 직접 고소장 날리고 저한테 이제 별짓 다 했죠. 근데 그거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지문 일치니 유형 적중이니 정답 적중이니 하는 이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계속 취해진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실명을 거론하면서 확실하게 다시 밝히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과장 광고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학원이 대형 인간 강사가 아니고 조그만 학원에서 그런 이제 과장 광고랄까? 그러니까 전문가답지 않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장 광고를 하건 말건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주요 인강 강사들이 과장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거 적중도 아닌데 적중이라고 하더라라든가 그거 알려주면 제가 좀 편하게 저기 할 수 있죠. 증거만 확실하면 실명 다 되고 제가 다시 정리를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여튼 선생님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랬다가 오길준이 또 미친 짓 하면은 스스로가 골치 아파진다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강사 두 분이라고 할까요? 두 분이 저와 관련된 이 사건으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한 분은 목동에서 잘 나가고 계시고 한 분은 안 하고 계시고, 두 분 다 D학원 선생님이었어요. 6년 전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원가에서는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일을 맡지 않기 위해서 과장 홍보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강사들 간의 인정, 서로 봐주기라는 것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특정 강사가 돈을 벌고 특정 학원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서로 너도 과장하니까 나도 과장하고 이런 것들에 의한 끝없는 정폭 효과 때문에 학생들은 끝없이 몰락하게 되는 노력이 헛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좀 제가 주실천한 것들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잔인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잔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학원 선생님일수록 과장은 하지 말아라는 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자, 하여튼 이제 헛소리까지 좀 했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EBS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후에 EBS 공부에 대한 방법을 늦었지만 슬쩍 또 좀 언급을 할지 어쩔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꼭 1등급 맞기 바랍니다. 1등급을 맞기 위한 전제는 무조건 EBS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그래야지 시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